일단 유가 약세 속에서 현금 흐름을 완화하려는 업스트림 석유 회사들의 위험 관리 프로그램인 해지라는 개념이 낯선 분들은 제 영상에 있는 5일 주식의 도박 해칭의 마법편을 먼저 보시면 이해하기 조금 쉬울 겁니다. 엑손, 쉐브론, 썬코 등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모두 가진 종합 석유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코로나처럼 수요가 망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서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따로 해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다. 업스트림은 석유를 처음 시추하는 체인의 상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유가가 좋지만 석유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하류인 정유소와 주유소는 원료인 유가가 낮아야 유리하고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도 더 늘기 때문에 유가가 낮으면 상류의 손해를 하류가 막아주고 유가가 높으면 하류의 손해를 상류가 막아주고 이렇게 서로 해지 역할을 해줍니다.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유가만 떨어졌지 수요는 같았기 때문에 종합 석유 회사들이 업스트림 회사들보다 상황이 좋았지만 코로나같이 수요가 박살나는 경우는 상류와 하류가 쌍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동안 종합 석유 회사들 타격이 컸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석유 기업들의 2021년 해지 예상 상황을 정리하면 예상 총 석유 생산량의 약 41%를 배럴당 평균 WTI 유가 42불에 플로어 가격이 되어 있어서 올해 코로나 전까지 포함이지만 올해 평균 배럴당 56불보다 낮게 해지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예상 생산량의 45% 이상이 헨리허브 기준 2.58달러에 해지되어서 2020년에 2.7달러보다 약간 낮습니다. 2020년 미국 전체 셰일 오일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회사 20개 정도가 10월 초에 2021년 해지 거래량을 발표했습니다. 적은 비용 때문에 그동안 가장 흔하게 쓰던 세방향 칼라는 2020년에 41%에 비해 코로나 타격 이후 2021년은 크게 떨어져서 17%만 차지합니다. 이 변화는 코로나 사태 때처럼 유가가 갑자기 기준점 밑으로 폭락 시 세방향 해지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옥시덴탈 경우는 2021년에 상당량의 콜옵션을 매도했는데 이런 계약만으로 바닥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지 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2020년에 파생 전략과 유사하게 향후 풋옵션과 결합하여 칼라 또는 세방향 칼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1년에 세방향 칼라의 점유율이 향후 분기에 많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말하고 싶은 건 이 표는 스왑, 칼라, 세방향 칼라 등 해지의 모든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고용으로 만들었고 WTI와 브렌트 유가가 따로 해지된 것도 있을 건데 둘 사이 갭 예상을 2.5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보는 차트이지 세부 해지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로는 유가 가격이고 가로는 예상 총생산량에서 해지된 양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앞쪽에 마라톤, 머피, 그리고 오빈티브 같은 경우는 해지된 양이 20%도 안 되는데 내년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소 해지된 양은 아주 낮은 가격에 해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유가에 베팅한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40%에서 50% 사이에 가장 많은데 공격과 수비를 밸런스 있게 해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45불 정도로 높게 해지한 그룹과 35불 정도로 낮게 해지한 그룹으로 나뉩니다. 당시만 해도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시마렉스나 MTDR은 조금 너무 낮은 가격에 방어적으로 해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 유가가 꽤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42불 정도의 생산량의 반 정도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백과 35불 정도의 36% 정도 되어 있는 XEC 경우를 비교해보면 누구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생산량 대부분이 해지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조금 낮게 되어 있는 회사들은 회사가 딱 이익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방어적으로 해지되어 있고 좀 높은 가격에 되어 있는 회사들은 해지를 공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왑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면 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이 중에 시총이 비교적 크고 최근에 파이오니어에 인수될 예정인 파슬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주식은 최근 한 달 사이에 8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시총 무게도 적고 그동안 소외당해서 급상승한 이유도 있겠지만 내년 상당량의 생산량이 해지되어 있어서 실적 예상도 비교적 쉽다는 면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세한 해지 방식으로 보면 LPI 같은 경우 2021년 원유 생산량의 50%를 브렌트 유가 49불에 소합했는데 반대로 파이오니어는 내년 예상되는 유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세방향 칼라에 대량 사용했습니다. 내년 유가 해지는 아마 4분기에 들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셰일의 아버지인 헤럴드 햄이 70% 이상 회사 지분을 보유한 CLR처럼 사우디 치킨 게임 초반에 해지가 없어서 개고생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때도 똑같이 고생했지만 여전히 해치에 부정적이고 진검승부를 외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급하게 방어적으로 해치 하느라 오히려 해치 때문에 손해보는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최근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른 점도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에 대한 내년 예상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한때 산불을 돌파했을 만큼 대부분 생산업체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10개 회사의 내년 해치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많은 양이 해치되어 있지만 올해 생산량의 거의 70% 이상이 해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2021년 해치 포지션을 추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올해 그랬던 것처럼 이미 2021년 생산량의 거의 100%를 올해보다 높은 2.77에 해치한 안테로 리소스가 있으며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그런지 AR은 최근 3달 동안 주가가 88%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 역사적으로 낮은 해치 프로그램을 유지해오던 COG는 현재까지 오일 쪽에 CLR처럼 해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가스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낙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내년의 유가나 천연가스 평균 가격도 궁금하지만 그 가격에 따른 각 회사들의 해치 전략에 대한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백신이 예상보다 일찍 나왔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약간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유가가 워낙 정치나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